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을철 낚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을철에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채비들이나 루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일단은 영상을 한 두세 편 정도로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가을철 프리리그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수지 수위를 보면은 웬만한 데는 다 70%, 80% 이렇게 다 수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올해는 좀 유독 여름 장마가 좀 없었고, 조금 뒤늦게 이제 가을에 좀 늦가을에 좀 이렇게 장마가 오는 그런 형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수위가 좀 갑자기 올라가고, 또 이제 수온도 굉장히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수지 낚시를 하시려면은 이제 그 워킹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안 나오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활성도라든지 이런 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수위가 굉장히 낮았을 때, 그리고 이제 수온이 높았을 때, 그럴 때 프리리그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위가 굉장히 40% 이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베스들이 마땅하게 어디 이렇게 숨을 만한 곳이 없거든요. 커버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그 수위가 높을 때는 좀 많이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렇게 수위가 낮으면은 베스들이 운신하거나 이럴 만한 곳이 바닥 지형에 운신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험프라든지, 그 다음에 물골 채널,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롭오프라든지, 아니면은 수중에 어떤 이런 떡바위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운신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프리리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죠. 웨이더 입고 허벅지 장화 신고, 수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m, 20m 이렇게 계속 걸어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오픈워터 쪽으로 장타. 그래서 바닥 지형을 철저하게 이제 드래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낚아내는, 아니면 완전 헤비 드롭샷, 헤비 다운샷 이런 걸 통해서 역시 장타. 이렇게 해서 이제 낚아내는 그런 형태의 프리리그를 썼다면, 이제 지금은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장타를 통해서 뭔가 그 바닥 지형을 좀 이렇게 드래깅을 하는 그런 낚시에서 약간 살짝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위도 높고 수온도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바뀌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폴링을 좀 많이 신경을 우선 첫 번째로 써야 됩니다. 이 웜이 물속에 딱 착수가 됐을 때 이제 얘가 쭉 이제 떨어지는 부분, 그거를 어떻게 내가 더 오랫동안 베스들한테 보여줄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싱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다양하게 여러 종류를 좀 쓰고 있거든요. 요거는 3.5g 8분의 1온스, 요거는 16분의 3온스, 그러니까 이제 한 5.1g, 요 정도. 그리고 요거는 4분의 1온스 7g, 그리고 요거는 8분의 3온스 10.5g, 그리고 요거는 2분의 1온스 14g. 이렇게 해서 지금 싱커의 무게만 해도 한 6종류? 5종류, 6종류? 요 정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분의 3온스의 이 웜은 좀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스피드 크로우를 이제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제가 프리리그를 쓸 때는 약간 싱커의 무게를 좀 이제 낮춰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존의 8분의 3온스에서 이제 웜을 바꾸지 않고 그냥 쓸 경우에는 한 4분의 1온스 정도로 좀 낮춰요. 그런 다음에 폴링에 반응을 하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드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어떤 탐색, 그리고 베스들이 지금 폴링에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싱커의 무게를 낮춥니다. 그래서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히고 막 천천히 드래깅을 하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조금 캐스팅의 횟수를 좀 많이 가져가요. 캐스팅하고 이제 폴링 주고. 이 프리리그는 처음에 최초에 착수되고 싱커와 웜이 이제 이격되면서 떨어지는 그 폴링,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 폴링이. 그래서 이제 폴링 바이트가 들어오는 경우도 사실 프리리그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의도를 합니다. 그래서 드래깅을 좀 많이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드래깅을 할 시간에 어느 정도 좀 빨리 회수를 해서 캐스팅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가져가요. 요런 방식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쓰는 이런 더블링거, 이런 거 있죠. 이 더블링거 같은 경우에도 이 싱커의 무게를
굉장히 좀 많이 낮춥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는 더블링거를 사실 그렇게 프리리그에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저거는 주로 그 어떤 수초가 있다거나 그런 데서 뭔가 내가 조금 그 수초에 툭툭 걸리면서 어떤 리액션 바이트 뭐 이런 거를 내가 조금 의도를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그냥 이런 오픈워터 환경에서는 좀 많이 쓰지는 않아요. 폴링의 속도를 좀 또 늦추기 위해서는 그 싱커의 무게를 뭐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웜의 사이즈를 키우거나 아니면 이제 웜이 좀 자체적으로 그 천천히 폴링되는 뭔가 그 저항감이 있는 그런 형태의 웜을 쓰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피드 크로우 요 사이즈 울트라 요거를 기본적으로 프리리그에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슈퍼죠. 그래서 직개발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 몸통 사이즈는 뭐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데 직개발의 사이즈가 거의 뭐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폴링 속도가 정말 느려요. 싱커의 무게를 낮추지 말고 이제 웜을 이렇게 좀 바꿔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딱히 답이 있는 건 아니고 내 취향에 맞게 그리고 뭐 필드에 맞게 뭐 이렇게 좀 이제 본인이 좀 의도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폴링의 속도를 늦추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프리리그를 조금 사용을 하시는 게 또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거 하나를 좀 더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또 많이 사용하는 정말 아껴서 사용하는 웜 중에 하나인데 이 뎁스의 불플랫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3.8인치 그래서 얘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웜 무게 자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 3.8인치를 사용을 할 때는 8분의 1온스 정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거 3인치 요렇게 좀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웜 자체가 워낙 넓적하기 때문에 이 폴링의 속도가 굉장히 또 느려요. 그리고 이제 훅의 세팅을 살짝 옆으로 삐따닥하게 하면은 이게 스파이럴 액션이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는 그런 이 폴링이 아주 일품이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이거의 웜이 좀 비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찾아보면은 또 카피 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로 한번 또 그런 거를 한번 뭐 사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폴링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횡적인 이제 무빙 횡적인 부분인데 뭐 제블린 4.5 뭐 제블린은 뭐 정말 좋죠. 원래는 이것도 이제 카피홈이죠. 원래는 이제 드라이브 스틱이 있는데 일단 뭐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제블린을 많이 쓰는데 이 제블린 같은 경우에는 4.5 그다음에 3.5 이 두 가지를 저는 다 써요. 3.5는 사이즈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다운샷이라든지 그 지그헤드를 통해서 미드를 칠 때 이 달달달 미드 칠 때도 좀 많이 쓰고 그런데 이제 요 4.5 같은 경우에는 뭐 노싱커로도 쓰기도 합니다만 얘를 이제 프리리그로 해서 한 3.5g이나 5g 정도 싱커를 달고 요거죠. 요게 이제 한 5g 정도 되는데 요걸 달아서 하드베이트를 쓰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얘는 뭐 그런 부담, 빗걸림에 대한 부담 전혀 없이 캐스팅하고 저킹, 트위칭 이렇게 해서 프리리그로 세팅을 많이 합니다. 하드베이트로 쓰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쓰는 편이고 뭐 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저킹을 통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리액션 바이트를 좀 유도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또 쓰는 웜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정말 프리리그로 싱커 가볍게 세팅을 해서 정말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좀 원거리 뭐 이런 거를 좀 탐색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탐색용으로 스피너베이트를 많이 쓰시는데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 물론 좋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루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또 비거리라는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좀 원거리를 필드에 도착해서 빠르게 좀 탐색을 하고 싶을 때 요 쉐드암 사이즈는 한 4인치 정도. 이게 5인치가 넘어가면은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비거리가 굉장히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카이텍에서 나온 스윙 임팩트인데 요거를 또 쓰는 이유는 뭐 충분히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이즈는 작은데 이 패들이 굉장히 커요. 섀도우하면 패들이 커야 물의 어떤 파장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색으로 쓸 때는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이 있고 또 몸체는 작기 때문에 비거리가 좋죠. 보통 한 4.5인치, 5인치 정도
섀도움 정말 캐스팅 해보면 생각보다 비거리가 좋지가 않죠. 근데 얘는 이제 비거리가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싱커는 5g 정도, 요 정도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7g 정도까지 세팅을 해서 정말 캐스팅, 장타 한 다음에 충분히 가라앉히고 릴링을 통해서 이런 이 무빙에 좀 베스들이 조금 뭐 따라와서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거죠. 우선은 뭐 필드에 도착을 했다. 필드의 상황을 좀 보는 거죠. 폴링적인 부분을 좀 유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해서 뭐 저킹이나 그 다음에 이런 섀도움으로 릴링을 통해서 뭔가 횡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탐색을 하고 하시면은 어느 패턴에 이제 바이트가 들어오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파악을 하시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요게 어느 정도 요런 형태가 지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확신이 있으시면 이제 그쪽으로 패턴을 잡고 공략을 하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스 낚시는요, 뭐 몇 마리를 잡고 뭐 마리수를 하고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베스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나 성향을 보면 꼭 마리수를 떠나서 그 필드의 환경이라든지 날씨, 수온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거에 맞춰서 굉장히 내가 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요. 네, 패턴을 잘 잡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한 곳에서 굉장히 너무 계속 지지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한 곳에서 계속 지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아침이냐 뭐 점심이냐 낮이냐 그 오후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베스의 포지션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험치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동을 하면서 습득을 하시고 또 나만의 데이터를 쌓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뭐 마리수를 떠나서 이 꽝을 치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이게. 자, 오늘은 그 이제 가을철 뭐 루어들 중에서 이제 프리리그에 관련된 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노싱커 그리고 이제 다운샷 뭐 이런 부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또 하드베이트까지 이렇게 또 가을철에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루어들을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